그렇게 간식들을 먹고 싶은데 다 먹었다가는 전염병에 걸릴 수 있어요. 전염병에 걸릴 수 있어요. 박쌤, 왜 자꾸 그런 말씀을 하세요? 보세요.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겨울에 붕어빵 안 먹는 사람이 있어 나와보라고 그래요. 그게 얼마나 별미인데. 이 겨울철 간식을 마구 섭취하다 보면 걸릴 수 있는 신종 전염병. 뭐예요? 바로 비만입니다. 아, 비만입니다. 세상에. 비만이 왜 뭐 이거 조금 먹느라고 비만에 걸려요. 말도 안 돼. 그러니까요. 박쌤 이상해. 아니 그리고 비만이 왜 전염병이에요? 그러니까. 먹는다고 비만 걸린다는 것도 처음 들어보고 나도, 비만이 나도. 전염병이라는 얘기도 처음 들어보네. 나도. 맞아요. 그 이유가 있는데요. 겨울에는 날씨가 춥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이 열을 내기 위해서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따라서 식욕이 증가합니다. 더불어 계절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여름에 비해 일조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비타민 D 합성량이 줄어드는데요. 이 비타민 D는 우리 몸의 체중 조절을 도와주는 식욕 억제에 도와주는 세로토닌 호르몬에 관련을 하게 되는데 비타민 D 합성량이 줄어드니까 세로토닌 호르몬도 감소해서 식욕이 조절이 안 되고 체중이 늘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이유들보다 더 강력한 겨울에 살이 찔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더 강력해요? 더 강력. 뭐 더 강력한 게 뭐가 있죠? 뭐죠? 우리가 겨울에 살이 찔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요요 현상입니다. 아유 싫어 요요 현상 싫어. 난 너무 무서워. 난 요요. 어쩐지 너무 겨울에 무서워. 더 배가 고픈 것 같아. 다이어트의 최대적이죠. 겨울은 식욕이 이렇게 폭발하는 계절이거든요. 이때 섭취한 고칼로리의 음식이 우리 몸에 에너지를 쓰고도 이렇게 넘쳐나서 이게 이제 계속 우리 몸에 쌓이면서 이 요요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이 요요 현상은 다른 말로 웨이트 사이클링이라고 또 하는데요. 이 체중을 뜻하는 웨이트와 순환을 뜻하는 사이클링의 합성어로 이 체중이 계속 감소했다, 증가했다 이렇게 순환하는 현상을 뜻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이 쪘다가 빠지는 걸 반복하다 보면 WHO가 21세기 신종 전염병으로 지정한 비만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 그래프는 국내 성인의 비만율의 증가폭입니다. 우리나라 성인, 네. 자,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아무리 저렇게 많이 올라갈까? 비만이신 분들이 저렇게 늘고 있다고요? 비만인 분들이 늘어나는 거 이거 진짜 전염이 많네요. 네, 사실 우리가 이제 보통 알고 있는 전염의 개념이 이게 바이러스 전염이잖아요. 사실 그런 개념과는 좀 다릅니다. 근데 하지만 이 가족이나 친구 사이에 비만인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생활 환경이나 식습관을 이게 공유하기 때문에 이 환경적인 요소에 의해서 이 정상인도 사실 비만이 되기 쉽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비만을 극복하려고 해도 우리 몸속에 다이어트를 도와주는 스포트가 없으면 다이어트는 실패로 돌아가기 쉽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합니다. 서포터? 네. 뭐 우리 몸속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다이어트를 도와주는 서포터? 그게 뭐예요? 비만 극복을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우리 몸속 스포터의 존재는 바로 비만 극복을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우리 몸속 스포터의 존재는 바로 근육입니다. 근육, 근육입니다. 근육. 예, 그 이유가 있는데요. 근육은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생명 활동의 중심이기 때문에 호르몬, 혈관, 마이크로바이옴, 뭐 스트레스, 먹는 것 이런 거 모든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방보다도 더 변동성이 큰 신체 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근육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운동은 물론 영양 공급도 계속해서 적정한 방식으로 충분하게 규칙적으로 해줘야 하는데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부족하거나 게을리하게 되면 힘들게 만든 근육이 눈 깜짝할 새 사라져버립니다. 근육 만들기 그렇게 어렵구나.